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 엄청난 일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나라가 연금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우선은 국민연금 그 개편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기 전에 네. 국민연금이 자체가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네네. 사람들의 노후를 도와주는지. 근데 최근에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요. 네. 국민연금 월 평균 네. 이걸 노령연금으로 받을 때 네. 남성이 75만 6천 원, 네. 여성이 39만 원이더라고요.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일단 남녀 차이는 뭐 원래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국민연금 시작됐을 때부터 직장 가입자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이야 맞벌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외벌이가 많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남자들이 이제 직장 일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국민연금을 88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많은 반면 여성분들은 주부여서 또 가입 의무자에서 제외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와서 좀 하려고 하니까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요건 약간 통계의 착시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착시는 뭐냐면 이래 보니까 뭐 한 7, 80만 원도 안 되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전체 평균이고요. 아하.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7, 80대는 실제로 88년 이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다 채우진 못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한 뭐 길어야 10년, 15년 내고 연금을 개시하신 분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에 연금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 납입액도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베이비붐 세대. 55년생부터 58년생 이후로 이제 국민연금을 개시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의 평균 연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상담해본 바에 의하면 그냥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 꾸준하게 30년 하신 분들의 연금액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아, 이건 근데 이제 대기업 30년 근속 기준이니까. 근데 200만 원이 넘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기업에 30년 근속하신 분들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88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납입해 오신 분들은 한 적어도 150에서 200 사이의 연금을 받게 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갈수록 이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각자가 체감하는 바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 금액을 누가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누구나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했더라면 대부분이 최소한의 연금은 준비되어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직장 가입자부터 시작하면서 뭐 사업장 이제 지역 가입자들, 자영업자들은 제외를 했다가 중간에 좀 껴줬다가 그다음에 납입 자체도 원래는 강제로 다 내셔야 되는데 중간에 안 내신 분도 계시고 예외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 간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한 58년 그리고 한 55년 생부터 그 사이 분들은 한 150만 원 이상은 또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건 한 30년 부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받아가실 거고 결국은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령화에 진입하셔가지고 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금액을 적게 받으신 분, 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낸 돈 대비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십니다. 낸 돈 대비로는. 참고로 그냥 저희 어머니 얘기만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80세가 넘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유족연금 받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88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을 내시고 그리고 퇴직하시고 그리고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20년간 유족연금을 받고 계세요. 3년밖에 안 부으셨는데 얼마씩 혹시 받는지 여쭤봐도 돼요? 3년간 아버지가 내신 국민연금의 총액이 3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받으신 연금 총액이 한 7천만 원 됩니다. 그래요? 한 달에 30만 원씩만 받아도 1년이면 360이고요. 10년이면 3,600이고 20년 받았으면 7,200이고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 지금도 건강하세요. 앞으로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럼 한 1억 넘게 받으실 거라는 거죠. 300만 원 내고 1억 받는 거.
이게 어떤 뭐 기술이 있어서 아니면 이영주 대표님이 어떤 설계를 잘 이게 아니고 그럼요. 그냥 원래 국민연금이 그렇게 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국민연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예. 사실 너무 퍼주는 제도였다. 지금까지는. 물론 제도 초기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제도를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빨리 이제 인구 구조가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하면서 그 제도를 빨리빨리 개선해서 개혁해서 네. 혹은 현재 상황에 맞게 약간 좀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많이 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인구 구조가 점점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면 좀 받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모수 개혁을 좀 빨리 진행했었어야 되는 건데 빨리 혹은 자주.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지표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동되게 되는 연금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냥 연금액이 줄어드는 뭐 이런 것을 연동시켜 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장치가 없고 그냥 뭐 20년, 30년 전에 하던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좋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지금 50대, 60대 이분들도 사실상 다 이제 거의 완납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낸돈 대비 국민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구조. 그게 200을 받던 뭐 50을 받던 관계없이 낸돈과 받는 걸 따져보시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그걸 하자라는 건데 그 잠시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민연금에 어떻게 내고 어떻게 굴러가고 내가 어떤 돈을 어떻게 받는지 좀 구조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뒷사람이 낸 돈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받아가는 건지 이 구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폰지 스킴 아니야 막 이런 분들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많이 받으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많이 받는 걸까 좋지만 그 돈이 어디선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금융 상품을 생각하시면 뭐 개인 저축이든 펀드든 연금이든 관계없이 정확하게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낸 돈에다가 수익률을 곱해서 쌓여진 금액을 나중에 찾아가든 연금으로 받든 그런 거잖아요. 뭐 펀드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은행에 내가 1억을 냈는데 은행 이자가 4%다. 그러면 1년 후에 1억 400만 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세금 떼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수익과 내가 받는 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6. 몇 %입니다. 네. 이거 보도를 보는데 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내가 받는 내가 받는 연금과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다. 많이 수익률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관계없이 내가 받는 연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받는 연금액은 내가 낸 돈과 내가 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연금 가입자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는 연금에 남들이 얼마 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원래 자본주의 기본적인 사회에서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냈지만 남들이 적게 냈어요. 그럼 내 연금액이 깎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게 냈지만 남들이 많이 내줬습니다. 그럼 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말해야 돼. 그래서 적게 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유리한 구조죠. 하지만 많이 내시는 분들은 조금 불리한 구조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을 88년도에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이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보험료율이 3%였어요. 내는 건 당신이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 3%인 3만 원만 내. 나중에 연금 탈 때는 70%를 줄게. 70만 원 줄게. 소득 대체율이 되게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신이 벌어서 보험료를 냈던 그 소득의 몇 %를 대체해 주느냐 이게 소득 대체율이고 이게 70%였으니까 3만 원씩 40년 내면 7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를 만들어낸 게 국민연금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월 3%를 내고 물론 그게 이제 장기간 적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노후에 어떻게 그 70%가 가능한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기대여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살다가 돌아가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장수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초반에는
가입자를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초반에는 국민연금이 지금은 막 좋다고 난리고 받으신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하시지만 처음 88년도에는 이거 뭐 국가가 돈 뺏어가는 거 아니냐, 못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도 많으시고 가입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신 분을 어거지로 월급에서 띄어가니까 그냥 내신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은 없어요 사실. 그럼 안 냈겠죠. 그렇죠. 야, 그래서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다라고 네. 하면서 이미 가입자들, 그러니까 네. 주부님들도 막 가입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막 가입을 할 때가 있고 네. 또 어떤 여론을 보면은 어떤 신문에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막 인기 떨어졌다. 네. 사람들이 좀 안 하려고 한다. 막 이런 기사도 네. 있고 되게 네.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딱 분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약간 불리할 수 있고요. 또 지금 5, 60대 연금을 꾸준하게 부어오시고 그다음에 연금의 어떤 혜택을 받으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고 예. 대신에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앞으로 한 30년 이상을 내서 예. 나중에 기금이 고갈된 상태로 연금을 받아야 될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겠는 이런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세대 갈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이제 네.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네. 해보고 그러면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네. 연금개혁 공론회 500인 회의도 이제 작동을 했고 네. 거의 4회였나요?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네, 뭐 라이브 열렸죠. 토론회도 열렸었고 네. 해서 얼마 전에 이게 이제 국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 연금 투기까지 이 안이 올라갔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1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안. 네. 보험료율 현행 9%인 걸 13%로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네.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네.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근데 네. 결국 그래서 이 시민위원들에게 투표를 받아보니까 약 56%가 1안 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죠. 네. 우선 요거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실까요? 일단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이안 중에 선택한다면 이거는 개혁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좀 김이 피 새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뭐 10년, 20년 전에도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네. 뭐 보험료를 조금 올리는 것에 그치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선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그 무슨 꼬리로 끝나는 거죠 결국은. 응? 뭐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기금 고갈 시점이 지금 현행대로 가도 2055년인데 네. 이거를 이안 어느 걸로 하든 결국은 기금 고갈을 늦추는 시점은 불과 6년 7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거죠.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놔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기금 고갈이 또 3, 40년 후로 늦춰진다. 이것도 사실상 될까 말까인데 네. 지금 고작 6년 7년 늦추는 개혁안 이게 무슨 개혁안입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연금 같은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를 예. 500명이 모여서 500명한테 물어본다는 게 무슨 설문조사 아니고 이거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연금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냥 뭐 정치적인 용어도 있지만 저는 다 떠나서 국민 500인 뭐 그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500인을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한 4번 교육시켜놓고 그것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을 누가 와서 교육을 하고 어떤 토론 방향으로 이끌었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사람들이 투표했을 때랑 네. 나중에 뭐 수기 토론을 하고 교육을 받고 했을 네. 때 나중에 투표한 거랑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게 왜냐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안을 놓고 지금 이란 쪽으로 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게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해 보는 사람은 알아요. 네. 사장이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딱 그 지론을 가지고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내용이면 다 따라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럼 니네가 결정해라. 그죠? 근데 뭔가 되게 민주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절차가.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고 그다음에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네네. 4번 4일 동안 모여서 토론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내용을 속속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측하냐 이거죠.
그냥 나와서 몇 명 분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내용이 달라서 진짜 하나는 완전하게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고 하나는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완전하게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치열하게 논쟁을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이안이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구조. 약간 미세하게 숫자만 조금 다른. 네, 말로는 소득 보장, 재정 안정이라고 했지만 차이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것부터 설명해주면 이란과 이안을 보시면 이란은 13% 올리는 건데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 이안은 12%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1% 차이거든요. 네네네. 뭐 1%가 크다면 큰 거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큰 차이 다 어차피 올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가 차이가 좀 크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당장 좀 많이 받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란에다 손을 드신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럴수록 이제 재정은 또 문제가 되고. 그렇죠. 이게 어떤 문제인지 말씀드릴까요? 예. 이란도 문제지만 이란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험료율은 9에서 13으로 4%를 올렸습니다. 예, 4%. 근데 소득 대체율을 그냥 둬도 문제인데 소득 대체율도 올려버린 거예요. 크게 10%를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50%로 그러니까 10% 월 포인트가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그렇죠. 4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받는 거니 꽤 그렇죠.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25%가 올라가는 거죠. 40에서 50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험료율은 9에서 13으로 올랐으니까 보험료율은 거의 1.5배가 오른 겁니다. 보험료율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뭐 소득 대체를 조금 올려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9에서 13으로 오른 것은 1.5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죠? 거의 4% 올랐으니까. 예. 9에서 13% 올랐으니까 4.5면 1.5죠. 자, 근데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으로 올랐으니까 이거는 뭐 보험료가 오른 것보다는 좀 적게 오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재정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숫자는 그래요. 그런데 네. 앞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보험료를 18%까지 올려놔 봐야 예. 낼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 그런데 받을 사람은 점점 늘어나요. 소득 대체율은 조금만 올려도 앞으로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란을 선택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이 경제 자체가 연금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오히려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민감한 문제인 거네요. 그럼요. 재정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소득 대체율이 뭐 50%, 60%, 70% 되면 좋은 건데 돈이 빵꾸 나는 시점이 더 가까이 오는 거니까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니까요. 한 해에 100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내는 사람은 한 해에 20만 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결정하신 분들 아니면 시민 그 대표단들 500명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도 이제 받을 거니까 받는 거 중심으로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이란과 이안이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영주 대표님처럼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주제로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좀 있어야 판단할 텐데 우리가 그거예요. 지금도 투표를 이번에 선거를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시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약 자체에서. 그 투표율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면 진짜 뭐 저기 전라도 일부 지역 뭐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기는 뭐 그 지지하는 사람이 8, 90%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당이 뭐 10%, 20%도 안 나온 이렇게 해서 극명하게 저 사람이 확실하게 내가 저 사람 믿어줄 거야가 민심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수도권 보십시오. 요번에 수도권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했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표 차이를 보시면 대부분 55, 45, 52, 48. 그렇죠. 당선되신 분들 이렇게 물론 몇 표 차이로 당선은 됐기 때문에 하나라도 많으니까 당선은 됐지만 과연 그게 민심이냐 이거지 그러면. 당신이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당신의 당을 밀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민주주의는 이제 다수결로 가는 거니. 그렇죠. 이 공론화위원회도 아니 국민연금 다수결로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제도가 올바르고 아니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란 이안을 큰 차이 없이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결정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보고 조금 이거 아닌 것 같다 저거 아닌 것 같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둘 중에 둘 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받은 거 하자 그냥 이란 쪽으로 가는 거죠.